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듣고 직접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해 두고 있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현장 팁까지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077-6357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볼게요. 2381님의 질문, 오피스텔 사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와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자꾸 세금으로 겁을 줍니다. 절세 관련 꿀팁 있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부동산 첫 매매를 앞두고 계신 시청자님 것 같은데요. 대표님의 노하우 막 방출을 하나요? 이분 어떤 조언 주실 건가요? 자, 일단 뭐 겁내지 마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네. 어떤 분이 이제 겁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뭐 겁을 주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뭐 그냥 겁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하고 달라서 사실상 이제 취득세라는 것도 있고 사실 주택에는 없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세금을 잘 우리가 절세를 하지 않으면 뭐 굉장히 또 그 힘들 수 있는 게 또 오피스텔 투자거든요. 그렇지만 방법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취득세 같은 경우에 이제 4.6%라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보통 일반 주택들은 이제 1.1%잖아요. 만약에 2억짜리 내가 오피스텔을 샀다. 그러면 그냥 쉽게 계산을 하면 4.6%면 거의 한 920만 원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냥 내가 일반 주택을 샀다 그러면 약 220만 원이면 될게 그렇죠. 거의 한 4배, 5배 가까이 되는 이런 이제 세금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은 부가세가 없는데 자, 근데 이제 부가세라는 거는 뭘로 내느냐? 건물분에 대해서만 낸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2억이라고 하면은요. 뭐 아주 뭐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보통 건물 가격을 약 한 40% 정도를 책정을 하고 토지 가격을 보통 한 60% 정도 합니다. 서울권에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러면 40%면 2억이면 약 8천만 원 정도가 이제 건축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 약 한 800만 원 정도를 낸다라는 거죠. 부가세를. 자, 그런데 일반 임대 사업자로 하면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있지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못한다라는 거죠. 왜?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요.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 어차피 주거용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시면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세금 겁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단 부가세 환급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면에서 85%를 감면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85%면 850만 원을 깎아주니까 얼마? 네, 150만 원만 내면 되니까 네, 굉장히 절세가 많이 되죠. 여기에다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또 100% 감면받는 방법이 있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또 100% 감면받는 많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절세의 꿀팁만 잘 알면 오피스텔 쪽에 세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세 전략도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되네요. 역시 부동산계 유반장답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두 번째 고민도 만나보도록 하죠. 8290님, 재개발을 기대하고 낡은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힘도 드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를 위해서 좀만 참자 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잠깐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래도 잘하고 계신 거 맞죠? 뭐 우리 앵커님 거의 뭐 감정이입이 실제 거주하시고 있는 것처럼. 네. 시청자를 대변해서. 네, 그러시죠.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돈 버는 게 쉽지 않죠. 이렇게 더운 날씨에 뭐 또 재개발 쪽에서 뭐 고생을 또 많이 하고 계신데 낡은 빌라 쪽에서. 자,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 너무 투자 쪽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또 그 많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국은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다. 결국 내가 주거 쪽에 좋은 주거 환경을 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나중에 오르지 않아도 그 주거 편익을 통해서 이미 많은 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물론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2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자, 이런 분들한테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자, 주거하고 투자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세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월세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쪽은 이쪽대로 해서 진행을 시키고 내가 주거할 곳은 내가 그쪽을 또 전세 같은 경우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또 80%까지 거의 대출이 되거든요. 더더구나 신혼부부나 뭐 청년층 이런 경우에는 또 뭐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뭐 1%, 2%로 낮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주거와 투자를 분리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을 벗어나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투트랙 전략 이렇게 저희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717님,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1년에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지 않나요? 어떤 분은 2년에 5%라고 이야기하네요. 어느 이야기가 맞는 건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역시 단골 질문 중 하나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1년, 2년 뭐가 맞나요? 네. 둘 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헷갈릴 수 있죠. 뭐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법에는 1년에 5%씩 올릴 수 있다고 법에 명문화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유권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유권 해석을 했냐면 이 1년에 5%라는 것이 기준 연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직전 기준 연도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전세나 월세를 유지해 간다 그러면 매년 5%씩 올릴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전세 같은 경우에 2년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1년 후에 또 똑같이 만약에 내가 지금 2억에 들어가 있으면 1년 후에도 똑같이 2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2년에 5%를 올리는 꼴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방법은 이거겠죠. 1년 단위로 하는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매년 5%씩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건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지만 여기까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 전화 꼭 주시고요. 자, 이어서 다시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유재성 대표 따라 현장으로 가볼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5분 거리, 2018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9층 건물 내 7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됐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3,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예상되는데요.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7,500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이동해봤습니다. 역시나 지역 분석이 제일 궁금하시죠? 직접 들어볼게요. 이 지역권 개발 호재 어떤가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사실 뭐 최근에 그 이제 박원순 시장의 이제 그 여의도 마스터 플랜 뭐 이거 나오면서 지금 뭐 영등포 전체가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여의도가 완전히 재구조화돼서 한꺼번에 다 재건축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많은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올 수밖에 없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지금 영등포 역 쪽이라든지 뭐 신길역, 영등포 시장역 이쪽으로 이제 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중에서도 뭐 투베드룸이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본 매물이 바로 영등포역, 영등포 시장역, 신길역, 네, 영등포 안에서 가장 유명한 네, 새 역이 되겠는데 거기에 트리플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이죠. 자, 시흥, 안산을 거쳐서 광명으로 해서 영등포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 신안산선이 지금 포스코 컨소시엄에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올 9월에 이제 착공을 하고 나면 이제 벌써 이제 뭐 착공을 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2023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X에다 1호선에다가 신안산선까지 또 트리플 역세권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또 이슈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영등포 유타운, 신길 유타운 지금 무서운 상승세. 아까 제가 신길 유타운 쪽에 580대 1까지 가는 정말 대단하죠. 네. 자, 여기에다가 본 매물 같은 경우에 여의도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여의도하고 직선거리로 485m, 네, 500m가 되지 않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너무나 가까운 여의도하고의 직주 근접 이 수요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영등포 안에서 핵심, 자, 영등포 뉴타운. 뭐 영등포 시장역을 영등포 뉴타운이라도 봐도 되는 게 영등포 시장역에서 바로 출구로 나오면 있는 게 영등포 뉴타운이거든요. 아크로타워 스퀘어 같은 경우가 대단하죠. 뭐 4억대 후반대 지금 분양했던 게 11억, 12억까지 가고 있으니까 뭐 엄청난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영등포역, 신안산선까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영등포 역세권 개발도 5년간 500억 투자하는 거 진행되고 있고 신길 뉴타운이 있는 신길역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완전히 재구조한다는 여의도 국제업무지구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본 매물하고 거리가 뭐 485m니까 바로 직주 근접이죠. 본 매물이 이렇게 영등포 뉴타운, 영등포 시장역, 영등포역, 신길역, 여의도 국제업무지구 이 섹터, 이 스퀘어 안에 바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퀘어 안에 잘 묻혀가지고 뭐 우수한 입지 여건, 개발 호재는 확인을 해봤는데요. 요즘 오피스텔 건물 아파트 같이 정말 잘 지어지더라고요. 여기 오피스텔은 어떤가요? 네, 뭐 그 알고 계신 게 바로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구조로 아주 잘 지어져 있으면서 가격은 오피스텔인 가격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많이 선호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투베드룸이 되겠죠. 방 2개에 거실, 주방, 욕실까지는 정말 아파트처럼 생긴 이것도 이제 실제 사진인데요. 이미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또 입주가 가능할 수 있겠고요. 투베드룸 타입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의도 쪽에 있는 그 이주 수요까지 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물이 되겠고요. 뭐 대리석 외관이라든지 또 여기에다 뭐 세탁기, 에어컨, 뭐 건조대까지 이런 옵션들은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인 듯 아닌 듯, 오피스텔인 듯 아닌 듯 아파트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요. 가격 포인트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쪽에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지금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14억, 15억,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가 되고 나면 20억이 다 넘어갈 텐데요. 정말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자, 그렇지만 본 매물은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투베드룸이 2억 5,500. 네, 그러니까 작은 소형 아파트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당연히 전세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억 3,500인데요. 지금 영등포 쪽도 지금 많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 이런 투베드룸 같은 경우가 2억 8천, 9천까지 가는데 아직까지 본 매물은 이런 쪽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겠고요. 그래서 2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여의도 그렇게 가까운 쪽 그것도 투베드룸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벌써 전화를 좀 주고 계십니다. 어떤 점은 유의하면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준공이 또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투베드룸이라고 했는데 와서 전망도 보시고 아 정말 내가 세입자 입장에서 아 들어와서 어떤 그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투자를 하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고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하시죠. 딱 한 정보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보는 강남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서울시 강남구 노년동 도시형 생활주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신노년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준공은 2019년 3월 예정이고요. 6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9,9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3억 5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9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6,9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강남권 정보가 등장했습니다. 엄선에서 오셨겠죠? 저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여건 개발 호재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강남 같은 경우에 무슨 그 설명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강남이면 강남일수록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왜냐하면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더 우리가 자세히 입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가 바로 신노년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초역세권에 있는데 이 신논현역이라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강남 안에서 9호선 급행이 서는 역이 바로 신논현역인데요. 자, 9호선 급행이 서기 때문에 뭐 강남역에서 바로 한정거장 올라가는 게 이제 바로 그 신논현역이죠. 자, 그런데 9호선 급행이 서는데 여기에다가 신분당선이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가보면은 강남역에서 신논현, 논현, 그다음에 신사역까지 지금 진행되는 신분당선이 이미 공사를 하고 있어서 뭐 이것이 이제 다 완성이 되면 당연히 더블 역세권이 되겠죠. 이제 2022년이면 또 완공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신논현역 주변으로는 바로 뭐 테헤란로가 있다 보니까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 지금 서쪽으로는 서초대로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롯데실성 부지나 이런 것들을 뭐 3종 일반 주거에서 이제 상업으로 종상향시키면서 대단히 또 높은 빌딩들이 올라오겠죠. 여기에다가 오른쪽으로는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잠실종합운동장까지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해서 또 확대가 되겠죠. 결국 테헤란로가 왼쪽 오른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 이슈,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또 신논현역이 되겠고요. 자, 신분당선 축이 강남 4차 산업벨트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거 이유를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신분당선이 이제 광교에서 출발을 해서, 광교도 지금 뭐 삼성전자 이런 가깝잖아요. 여기에서 판교, 뭐 말할 필요 없이 지금 이미 판교는 많은 4차 산업들이 들어가서 IT 쪽에 많은 인력들이 있어서 지금 뭐 분당 쪽에 뭐 아파트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 주 요인이죠. 판교에서 이제 두 정거장을 올려면 양재 시민의 숲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양재 시민의 숲역에 양재 R&CD 특구라고 해서 이것이 이미 착공을 해서 2021년이 되면 또 하나의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든다는 게 바로 강남 한복판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두 정거장을 올라오면 바로 강남역이 되겠고 이 강남역에서 한 정거장을 이제 올라오면 신논현역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이 신논현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초역세권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논현역으로서 신사로에서 어디로 가냐. 너무나 중요한 용산 마스터 플랜이 진행되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 신분당선이 연결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판교, 양재 R&CD 특구, 지금 강남 쪽에 테헤란로, 여기에다가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 가는 이 4차 산업벨트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왼쪽으로는 서초대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됐을 때 바로 신논현역처럼 바로 신분당선하고 9호선의 교차론, 이런 더블 역세권, 이런 쪽들이 앞으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남 안에서도 차별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더블 역세권 매력 더해서 여러 개발 호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건물이 좋아서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매력 들어볼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강남 안에서 우리가 이종일반 주거를 가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이런 200평짜리 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보통 50평에서 60평 요 정도 이제 그 작은 그 다가구 주택들이 대부분인데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약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강남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 땅 한 평을 살 수 있으면 반드시 강남에는 땅 한 평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본 매물이 바로 대지 지분이 약 한 4.7평, 4.8평 정도 됩니다. 거의 5평 정도의 강남에 땅을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강남의 소형 아파트들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13억, 14억 가는데 바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 2개, 주방, 거실, 욕실, 투베드룸 타입이라는 거. 여기에다가 2개동 39세대로 올라가는 강남 안에서는 꽤 큰 사이즈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가격 안 따져볼 수 없겠죠? 네, 뭐 진짜 그 소형 아파트처럼 몇십억, 10억이 넘어가면 투자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아직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3억 9,900만 원인데요. 당연히 전세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억 5천까지 전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남 한복판에, 그것도 신논현역에서 앞으로 더블 역세권이 되는 여기에 바로 4,900만 원이라는 다소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오늘 1, 2부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있거든요. 소개해 드릴게요.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역삼역 3번 출구 아름다운 빌딩 앞으로 모여주시고요. 두 번째,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역삼역 3번 출구 앞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방송 후에도 주저하지 마시고 022077-6357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요일은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실전부동산 고고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